어느 날 밤이었어. 평범했던 하루였고 피곤해서 침대에 눕자마자 깊게 잠이 들었지. 그런데 꿈속에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. 내가 알 수 없는 낯선 장소에 서 있었거든. 완벽하게 어둑하고 차가운 공기,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불분명한 속삭임들이 있었어.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소리는 계속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. 잠시 후 발 밑에서 뭔가 스칠 때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어. 그 순간 도와줘 하는 어린아이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들렸어. 머리까지 소름이 돋으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. 그러다가 꿈에서 깬 거야. 온몸에 땀이 흥건해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생각했지. 그냥 악몽이라고. 하지만 좀 이상했어. 하필 그 꿈을 꾼 날, 온 집안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더라. 소파 위치가 조금 어긋나 있거나 책들이 제대로 꽂혀 있지 않은 느낌. 평소 느끼지도 못했던 조그만 변화들이 눈에 쏙쏙 들어온 거야. 게다가 고양이가 계속 방 한 구석을 쳐다보며 마치 뭔가를 경계하는 듯 굳어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. 고개를 돌려 따라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. 그날 저녁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어제 꿈들 얘기를 했어. 야, 어제 이상한 꿈 꿨다고? 나도야. 그러더라. 우연인가 싶었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라. 내 꿈에 이상한 아이 있었어. 나 꿈에서도 어떤 여자애가 도와줘 그러던데.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끼쳤어. 내 꿈에 나왔던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. 그러곤 밤이 돼서 불 꺼지고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어. 뭔가 방 안 공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고 내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그런 느낌. 심장이 쿵쿵 뛰는데 눈을 감고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어. 그러다 갑자기 귓가에 확 다가오는 속삭임 소리가 들리더라. 도와줘.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저절로 켜졌어. 그런데 거기에 내가 아까까지 전혀 몰랐던 사진 하나가 저장돼 있는 거야. 그 안엔 내가 몰랐던 그 아이가 서 있었어. 내가 아까 꿈에서 뒤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던 바로 그곳에 말이야. 근데 그 애가 내가 낀 이불 끝자락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.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. 사진 속의 그 아이가 이불 끝자락을 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난 이게 단순히 착각이 아니란 걸 느꼈지. 다리를 움직여 보려 했는데 몸이 마치 묶인 것처럼 꼼짝도 못했어. 그때 내 옆에 있었던 고양이가 갑자기 날카롭게 울부짖더니 이불 끝을 핥히는 거야. 순식간에 이불을 걷어내고 봤는데 틀림없이 아무것도 없어야 할 거기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. 난 핸드폰을 단단히 쥐고 다시 사진을 확인했어. 그런데 사진이 변해 있었어. 이번엔 그 아이가 방 안, 바로 내 침대 옆에 서서 날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눈을 크게 뜬 채 웃고 있는 그 얼굴은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말을 걸 것 같은 표정이었어. 그 순간 눈앞에 불이 번쩍하더니 핸드폰 화면이 꺼지는 게 느껴졌어. 방 안은 다시 캄캄해졌고 난 숨을 죽이고 벽 쪽을 바라보며 움츠러들었지. 근데 분명 바로 내 뒤에서 누군가 숨소리를 내며 서 있는 느낌이었어. 으스스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절대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본능적인 공포가 날 사로잡았지. 고양이는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어둠 속을 노려보고 있었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숨조차 크게 쉴 수가 없었어. 그때 갑자기 내 핸드폰 화면이 깜박이며 다시 켜졌어. 이번엔 메시지가 떠 있는 거야. 돌아보지 마. 이불 속으로 들어가.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메시지대로 이불 안으로 몸을 숨겼어.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거든. 무언가 바닥을 천천히 스치는 소리, 그리고 작은 웃음소리 같은 게 섞여 있었어. 그 순간 고양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방에서 뛰쳐나갔고 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걷어냈어. 하지만 방엔 아무것도 없었어.
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난 허겁지겁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그 메시지도 그 사진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. 정말 꿈이었을까 싶어서 믿고 싶었지만 고양이가 여전히 방 밖 구석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. 날 보는 눈빛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서 섬뜩했어. 그리고 침대를 정리하려고 이불을 들추는데 거기서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된 거야. 분명 내 머리카락이 아닌 짧고 검은 머리카락. 꿈으로 넘기기엔 너무나도 끔찍하게 현실적인 흔적이었지. 내 머리카락이 아닐 거라 생각하니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어.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어서 그 머리카락을 휴지에 쌓아두고 바로 버렸지. 그런데 저녁이 되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. 방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형광등이 깜박거리기 시작한 거야. 에이, 그냥 전구 문제겠지 하며 무시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그 깜박임이 점점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야. 마치 누군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. 내 심장이 두근거리며 붙박히는데 뭔가 생각나서 핸드폰 불빛으로 방구석을 비춰봤어. 그리고 그때 책장 사이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.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확인하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. 사진 속엔 낯선 집과 앞에 서 있는 두 인물, 그리고 사진 한쪽 구석에 내 방과 아주 똑같은 모습이 작게 비치고 있는 게 보였어. 더 끔찍했던 건 사진의 한 인물이 내 꿈에서 보았던 그 아이와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야.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.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지. 그때 사진 속 아이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. 천천히 조금씩 내게로 다가오는 소리. 난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.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가슴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지. 그리고 마지막 발자국 소리가 딱 멈추는 순간 내 뒤에서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어. 자,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야. 귓가에서 낮고도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어.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. 대신 내 앞에 놓여있던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. 사진 속 아이가 조금씩 웃고 있는 것 같아. 아니, 확실히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었어. 사진 속 인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공포감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. 근데 이번엔 내 손끝에 차가운 손길이 닿는 거야. 그 아이의 손처럼 작고 차가웠어.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. 그저 차가운 손길이 내 손목을 꼭 잡고 있었지. 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어. 그때 귓가에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어. 왜 뒤돌아보지 않았어? 이제 늦었는데. 순간 손이 사라졌고 방 안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어. 너무 두려워서 이불을 덮고 눈을 감은 채 잠들려 했었지만 한 번도 정신을 놓을 수 없었어. 다음 날 아침 날 깨운 건 고양이의 울음소리였어. 고양이가 다시 내 방 구석을 노려보고 있었지. 그런데 이번엔 벽 한쪽에 길게 그어진 손톱 자국 같은 게 보였어. 난 더는 이 방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집을 나왔지. 하지만 문을 잠그고 나가려던 순간 등 뒤에서 묘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였어. 돌아와줘. 도와줘야 하잖아. 난 소리가 들린 쪽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어.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지. 문고리를 꼭 쥔 손이 땀으로 미끄러졌고 고양이는 여전히 어딘가를 향해 낮게 그르렁거리며 꼼짝도 않고 서 있었어. 그 순간 다시 한번 귓가에 속삭임. 돌아와줘. 나 아직 여기 있어. 이번엔 훨씬 더 가까운 거리. 마치 바로 내 옆에서 들린 것 같았어. 난 무작정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어. 심장이 가라앉지도 않았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. 다급히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내자 화면에 알람이 울렸어.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지. 발신번호 없는 메시지. 그것도 단 한 문장이었어. 이제 그만 돌아봐도 돼. 그 순간 핸드폰 화면에 갑자기 검은 배경에 하얀 글씨로 사진이 나타났어. 이번엔 나였어.
내가 방 안에 이불 속에서 웅크려 있는 모습, 그리고 내 머리 위에 웅크리고 서 있는 그 아이.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눈을 감아버렸어.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. 주변은 너무나도 조용해서 내 심장 뛰는 소리만 울리는 것 같았어. 그리고 그 적막한 순간 갑자기 등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더라.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은 것처럼. 숨을 거의 멈춘 상태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아무도 없었어. 그런데 문득 바닥에 놓인 핸드폰 화면을 다시 봤어. 방금까지 그 사진이 떠 있던 화면이 이제는 꺼져 있고 대신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지. 허리를 숙여 핸드폰을 들어 올렸을 때 화면에 나타난 건 내 얼굴이었어. 그런데 그 얼굴 뒤로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그 아이가 서 있었던 거야. 정말 짙은 웃음과 함께 꼭 이 말을 속삭이는 듯했어. 이제 놓지 않을 거야. 순간 핸드폰을 놓쳐버리고 뒷걸음질 쳤는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어. 다시 고개를 들어 방을 둘러보았을 땐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묘한 시선이 나를 붙잡고 있었지. 숨을 크게 들이마셨는데 갑자기 내가 서 있는 바닥이 차갑게 식어오더라. 마치 누군가 내 아래에서 나를 잡으려고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. 그 순간 등 뒤에서 또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. 왜 아직 도망치지 않았어?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얼어붙었고 귓가로 점점 가까워지는 숨소리가 들렸지. 한참 그렇게 얼어있다가 용기를 내서 다시 핸드폰을 들렸는데 이번엔 화면이 혼자 켜지고 카메라가 활성화되더라. 그런데 화면 속 비친 내 얼굴 뒤로 흐릿하게 그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. 정말 바로 내 뒤에. 나는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던졌고 그 순간 방 안에 불이 꺼지고 말았어. 어둠 속에서 고양이의 날어둠 속에서 고양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렸어. 그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 같은 느낌이 내 머리 위를 스쳐가더라. 너무 무서워서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. 방을 천천히 가로지르는 소리. 그리곤 내 머리맡에서 그 발소리가 멈췄어. 난 숨을 죽이고 더 깊숙이 이불을 뒤집었었지. 근데 그때 머리 바로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더라. 너도 이제 도와줄 준비됐지?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찔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. 곧 이불 위로 가볍게 누군가의 손길 같은 무게가 느껴졌지. 차갑고 부드러운 손이 마치 이불을 들추려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. 겁에 질려 꽉 잡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 순간 방 구석에서 다시 고양이가 크게 울부짖으며 뭔가를 향해 냅다 달려들었어. 그러자 무언가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방 안을 찢고 모든 게 순식간에 조용해졌어. 나는 온몸을 떨며 이불에서 눈만 살짝 내밀고 고양이가 있던 쪽을 쳐다봤지. 그런데 고양이는 아무 데도 없었어. 대신 방 구석에는 누군가 쓰다듬은 것처럼 말린 고양이 털뭉치만 나뒹굴고 있더라고. 심장이 쿵쾅댔지만 외출 준비를 하며 이 모든 걸 조금씩 억누르려 했어.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방을 확인했는데 침대 위 이불에 작은 손자국이 하나 찍혀 있더라. 계속 그 아이가 보는 시선이 느껴져 뒤도 안 돌아보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얼마 후 핸드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. 너도 이제 곧 여기 올 거야.